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쌓이고 있거든요. 아무 증상도 없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70이간 넘으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산책도 매일 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았습니다였대요. 혈전이요.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 이게 혈관을 막아버린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 뒤로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시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 혈전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건강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드는지.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혈전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심장에서 시작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도 전달하고 노폐물도 치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피의 성질이 조금씩 변합니다. 젊을 때는 피가 물처럼 맑게 잘 흘렀어요. 그런데 60, 70 넘어가면서 피가 조금씩 끈적해지는 거예요. 마치 찰떡이 식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피가 혈관을 지나갈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한 곳에 머물면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혈전입니다. 피가 굳어서 생긴 작은 덩어리. 이 덩어리가 혈관벽에 붙으면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제대로 못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에 산소랑 영양분이 안 가는 거니까요.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거나 몸 한쪽이 마비되는 거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에 피가 안 가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죠. 정말 무섭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65 넘으면요. 누구한테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3가지 변화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말랑말랑했어요. 피가 세게 밀어도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피를 잘 받아줬죠. 그런데 나이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굳는 것처럼요. 그러면 피가 지나갈 때 혈관이 안 늘어나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혈관 벽도 쉽게 닫힙니다. 두 번째, 피 자체가 진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나이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들어요. 물을 덜 마시게 되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고. 그러면 피 속의 수분이 적어지니까 피가 진해지는 거예요. 진한 피는 천천히 흐르고 잘 뭉칩니다. 세 번째, 혈관 안쪽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혈관 안쪽은 아주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요. 이게 매끈해야 피가 잘 흐르는데 나이 들면서 이 막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름진 음식 먹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담배 피우거나 하면 더 빨리 상처가 생기죠. 그럼 그 상처난 곳에 피가 달라붙어서 혈전이 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65 넘으면 혈전 위험이 정말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주세요. 혈액순환제라고.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약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약은 먹어야 할 때 꼭 먹어야 해요. 그런데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약 먹어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식단입니다.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예요. 아니, 기름이 좋다고요? 기름은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름은 다 똑같이 나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름도 종류가 있어요. 몸에 나쁜 기름이 있고 몸에 좋은 기름이 있어요.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올리브유가 뭐가 특별하냐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 사람들은 심장병이랑 뇌졸중에 잘 안 걸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많이 먹거든요. 거의 매일 먹습니다. 샐러드에도 뿌리고 빵에도 찍어 먹고 요리할 때도 써요. 그래서 혈관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의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정말 올리브유가 효과가 있는지.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거의 30%나 낮았어요. 뇌졸중 위험도 비슷하게 낮아지고요. 그럼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피 속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두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속에는 나쁜 물질들이 계속 생겨요.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혈관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 E가 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혈관이 젊게 유지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발음하기 어렵죠? 이름은 어려워도 하는 일은 간단해요. 염증을 잡아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혈전이 잘 생긴다고. 올리브유를 먹으면 그 염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길 확률도 낮아지는 거고요. 네 번째, 혈액이 잘 흐르게 해줍니다. 올리브유는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줘요. 혈소판이라고 하는데 피를 굳게 만드는 작은 세포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혈전이 생기는데 올리브유가 이걸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물처럼 잘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한 스푼이 우리 혈관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리브유라고 다 같은 올리브유가 아니에요. 마트 가면 올리브유가 여러 종류 있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어떤 건 10,000원도 안 하는데 어떤 건 30,000원 넘게 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제일 좋은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영어로는 엑스트라 버진 알러브 오일이라고 써 있어요. 줄여서 EVO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뭐가 특별하냐면요. 올리브 열매를 처음 짜낸 기름이에요. 아무것도 섞지 않고 열도 가하지 않고 그냥 눌러서 나온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가진 좋은 성분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성분, 항염 성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올리브유는 좀 달라요. 여러 번 짜내고 열을 가하고 화학 처리도 하면서 만들어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가격도 싸지만 건강 효과는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세요.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건 아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쓰세요.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흔한 실수가 뭐냐면 올리브유로 볶는 거예요.
고기 구울 때, 야채 볶을 때 올리브유를 팬에 두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열에 약해요. 160도만 넘어가도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럼 그냥 일반 기름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비싼 돈 주고 산 올리브유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조리가 끝난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샐러드 위에 한 스푼 뿌리거나, 이미 삶아놓은 채소 위에 뿌리거나, 완성된 국 위에 살짝 넣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열을 안 받으니까 좋은 성분이 다 살아 있습니다. 빵 드실 때도 좋아요.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발라 드세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 먹다 보면 이게 더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해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스푼,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대략 15ml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만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몸에 좋은 기름이라도 기름은 기름이에요. 칼로리가 높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스푼만 드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피가 제일 끈적한 상태예요.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혈전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하실 때는 올리브유를 한 스푼 넣으세요. 계란 후라이 하셨으면 위에 살짝 뿌리시고 샐러드 드시면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에 소금 조금만 쳐서 드시면 돼요. 빵 드시면 올리브유 찍어 드시고요. 점심은 좀 자유롭게 하세요. 외식하실 수도 있고 집에서 드실 수도 있고. 다만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거요. 그런 기름은 혈관에 안 좋거든요. 대신 생선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에도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서 올리브유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저녁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 몸이 쉬잖아요.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혈액순환도 느려져요. 그래서 밤에 혈전이 제일 잘 생깁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새벽에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에 꼭 올리브유를 넣으세요. 채소를 삶아서 올리브유 뿌려 드시거나 두부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 놓고 간장 조금 뿌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간단하지만 혈관에는 아주 좋은 식사가 됩니다. 자기 전에는 또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팔다리를 천천히 늘려주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살짝 굽혔다 펴셨다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올리브유를 먹었으니 혈관이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칭까지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올리브유만 먹으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것들도 같이 신경 써야 해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해요. 힘들면 6잔이라도 좋아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거든요. 물만 충분히 마셔도 혈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움직이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걷기는 혈액순환에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면서 피를 온몸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피가 한 곳에 고이지 않고 잘 흐릅니다. 세 번째, 담배는 끊으세요. 담배만큼 혈관을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담배 피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좁아지고 혈관벽에 염증도 생기고 피도 끈적해져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담배 끊으시면 2년 안에 혈관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요. 좋아하는 일 하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웃으세요. 웃는 것도 혈관 건강에 좋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혈압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는데 그럼 올리브유는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약은 약대로 먹고 올리브유는 올리브유대로 드세요. 둘이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 근데 올리브유는 근본적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하고. 그러니까 약으로 증상을 잡고 올리브유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이 있는데요. 70 넘으신 분이에요. 10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셨는데 어느 날 손이 자꾸 저리신 거예요. 병원 가셨더니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하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올리브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손 저리는 게 좀 나아지시더래요. 2달 지나니까 거의 안 저리신대요. 지금은 1년 넘게 드시는데 건강검진 받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혈관 나이도 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누구는 한 달 만에 효과 보고 누구는 석 달 걸리고.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세요. 그럼 다른 기름은 어떨까요? 올리브유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것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올리브유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올리브유는 연구가 정말 많이 돼 있어요. 전 세계 의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효과를 입증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염 성분, 올레오칸타리오, 이건 올리브유에만 있어요. 다른 기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기름, 참기름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는 꼭 챙겨 드세요. 같이 드시면 더 좋고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이모님이 계세요. 68이신데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셨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작은 뇌경색이 오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대로 가다간 큰 뇌경색 올 수 있으니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고. 그때부터 이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담배 끊으시고 짠 음식 줄이시고 매일 산책하시고. 그리고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엔 토마토에 올리브유 뿌려서 드시고 저녁엔 샐러드에 올리브유 넣어서 드시고.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대요. 익숙하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이 맛이 좋아지시더래요. 몸도 가벼워지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그렇게 1년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혈관 상태가 1년 전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고. 혈압도 안정됐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 하셨냐고 물어보셨대요. 이모님이 올리브유 먹고 걷기 운동하고 식단 조절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라고 하셨대요. 이모님이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3년째인데 한 번도 안 빠뜨리셨대요. 이제는 습관이 되셨대요. 올리브유 없으면 밥 먹기가 허전하시다고 하세요. 그럼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혹시 올리브유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대부분은 괜찮은데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째, 담낭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담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으면 기름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럴 땐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드세요. 둘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올리브유가 장을 촉진시켜서 처음 드시면 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약 드시면 올리브유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요. 대부분은 상관없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누구나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65 넘으면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게 올리브유 한 스푼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밥 먹을 때 한 스푼만 넣으시면 돼요. 그게 어려우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식탁에 올리브유 병을 놓아두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드시게 돼요. 마트 가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세요. 조금 비싸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마세요. 조리 끝나고 뿌리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 매일 걸으시고 담배는 끊으시고 스트레스는 줄이세요. 이 5가지만 하시면 혈관이 정말 달라집니다. 약 드시는 분들도 올리브유는 같이 드셔도 돼요. 오히려 더 좋아요. 약으로 증상을 잡고 올리브유로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요.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느끼시고 어떤 분은 석 달 걸려요. 근데 분명한 건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무섭죠. 저도 압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곳저곳 아프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고. 그런데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 드느냐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어요. 통증 없이 병원 안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올리브유 한 스푼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물도 더 마시게 되고 채소도 더 찾게 되고 걷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빠른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올리브유 한 스푼 넣어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좋은 걸 알아요. 먹다 보면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하시게 될 거고요. 1년 후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겁니다. 혈관 나이가 젊어졌다고, 혈액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뿌듯하실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하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리브유 한 스푼, 물 한 잔, 산책 30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올리브유 먹자고. 남편분도 부인도 자녀들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건강은 가족이 함께 지키는 거니까요. 이웃 어르신들하고도 나누세요. 나 요즘 올리브유 먹는데 좋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분들도 관심 가지실 거예요.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건강?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약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에 아픈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빨라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책도 읽고 의사 선생님들 강의도 듣고 논문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은 이미 생긴 문제를 잡는 거지만 음식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주니까요. 올리브유도 그중 하나예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기름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수많은 연구가 있고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 가족들도 다 드시게 했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처음엔 다들 귀찮아 하셨어요.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셨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셨어요. 아침에 올리브유 안 드시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머니가 예전엔 손발이 차다고 하셨거든요. 겨울만 되면 손이 꽁꽁 얼어서 고생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셔서 그런가 봐요. 얼굴 혈색도 좋아지시고 기운도 더 나신대요. 아버지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셨어요.
약을 드셨는데도 잘 안 떨어지셨거든요. 그런데 올리브유 드시고 걷기 운동하시고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 하셨어요? 좋아지셨네요 하셨대요. 이런 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작은 습관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벌써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세요. 나는 괜찮아 아직 멀쩡해 이러시면서요. 근데 증상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혈전은 조용히 쌓여요. 아무 신호도 없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 없을 때 관리해야 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해요. 아프고 나서는 늦어요. 물론 그때도 노력하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올리브유 한 스푼.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올리브유 먹으니까 샐러드도 더 먹게 되고, 샐러드 먹으니까 채소도 더 찾게 되고, 채소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우니까 걷고 싶어지고, 이렇게 좋은 습관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장담해요. 왜냐하면 정말 쉬우니까요. 마트 가서 올리브유 하나 사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는 거요. 가격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예요. 한 병이면 한 달은 쓰세요. 집에 가져와서 식탁에 놓으세요. 냉장고 안에 넣지 마시고 식탁 위에 놓으세요. 눈에 보여야 먹어요. 그리고 밥 드실 때마다 한 스푼씩 뿌리세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져요. 2주일 하시면 안 하는 게 이상해지세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지신 게 느껴지면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으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근데 10중 8구는 달라지실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지시거나 피부가 좋아지시거나 소화가 잘 되시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거나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신호예요.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신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 드는 게 무섭다고 하셨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흘러가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어요. 80, 90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꾸준히 관리하세요.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하세요.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마음도 편하게 가지시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올리브유 한 스푼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겨우 이게 뭘 바꾸겠어?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신경 쓰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영상 보시고 올리브유 드시기 시작하시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교회나 성당 다니시면 거기 분들한테도요. 나 요즘 이거 먹는데 좋더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그분들도 관심 가지실 거예요.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쉬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오늘도 올리브유 먹었어? 응, 먹었지. 이런 대화 나누면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효과 느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요. 한 달 했는데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댓글 보면 저도 정말 기뻐요. 제가 이 영상 만든 보람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는 게 제 목표예요. 단순히 조회수가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제일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창문 열고 깊게 숨 쉬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시면서 올리브유 한 스푼 넣으세요. 샐러드에 뿌리시든 빵에 찍어 드시든 삶은 채소에 넣으시든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사세요. 웃으면서 편안하게. 저녁에 다시 올리브유 한 스푼 드시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요. 그때 뒤돌아보시면 여러분 건강이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